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씹으신살, 반한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한살. 제가 지금 씹으신살 강의가, 겁살부터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 재, 천지년월, 망장반, 역육화 해서 겁살, 대살, 천살, 지살, 년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까지 했고 지금 반한살인데 아홉 번째 벌써 됐네요. 반한살. 12신살은 기본적으로 다 뒤에 이렇게 죽일살 이 붙기는 하는데 어쨌든 흉하고 길하고 모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반한살 같은 경우는요, 다른 11신살보다도 조금 더 이 길한 작용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살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장성살 같은 경우도 사주에 장성살 하나 정도 있으면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되든 책임감이 있든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좀 뚝심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한 괜찮은 살인데 이제 요 뭐 겁살, 천살, 재살, 천살 같은 경우는요, 삼살이라고 해서 또 안 좋은 살이라고 또 이제 뭐 조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반한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신살 중에 하나다. 12신살 중에 하나다. 요번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주 공부 어렵지 않나요? 사주 공부 하려면 한자 많이 알아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한자 많이 몰라도 되고 22자만 알면 된다. 이 22자는 뭘 것 같나요? 그러니까 천간, 십천간 10개하고 지지, 12지지 12개에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자로 쓸 줄 알면 된다. 하지만 이 사주 명리라는 게 이제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서 발원을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된 어떤 그런 인문학이자 무슨 통계학이자 여러 가지 뭐 자연학이자 그런 이제 학문이죠. 예측학, 미래 예측학도 되고.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를 알면 그 이름에 따라서 그게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반한살 좀 한자가 어렵긴 해요. 이 반이라는 게, 그쵸? 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오르다, 기본적으로 오르다, 매달리다, 뭐 반등, 뭐 주가가 반등했다 할 때도 이 반자를 이제 쓰기도 하고, 또 뭐 움켜잡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오를 반, 뭐 매달릴 반. 그래서 이 반, 요 안은요, 말 그대로 말안장, 안이라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직역을 해보면 말안장에 올라 있다, 말안장에 매달려서 올랐다, 말안장을 뭐 움켜잡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반한살의 닉네임은요, 말안장살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뭐 콩고물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얻어먹을 게 있고 뭔가 나한테 조금 빨아스태는 게 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안장에 올라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말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벼슬을 한다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런 어떤 신분이 보장돼 있는 사람만 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말한장을 탄다는 것은 신분이 보장이 되고, 또 이제 무슨 과거급제를 한다든가, 그쵸? 개선 장군이라든가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신분 보장에 이어서 신분의 어떤 상승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와 명예와 그다음에 어떤 권력과 어떤 권위까지 가지고 있는 말을 탔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안장이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말 안장이라고 하는 어떤 화려한, 내가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한살이라는 것은 말 안장살이니까, 일단은 이 반한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조금 높은 어떤 남들이 우러러보는 명예와 권력, 그 다음에 재물까지도 갖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말 안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렇게 내가 편하게 타는 모습도 있지만 어느 정도 권위나 나의 어떤 이거를 명예를 드러나기 위해서 장식을 꾸민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장식을 꾸민다, 그거를 이제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겉 모습, 그죠? 사치, 허영, 예, 조금 이제 치중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반한살이 있으면은 일단 사주에 하나 정도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장성살도 하나 있고 반한살도 있고 하면은 중심도 되고, 그쵸? 그거에 따른 부와 명예까지 갖추고 있는 살이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 있냐면은요, 이 12신살의 순서를 봤을 때 요 장성살의 다음 살이 반한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12운성으로 따지면 장성살은 제왕지고 반한은 세지와 심리적이나 어떤 힘의 세기나 이게 이제 유사하게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운성적인 의미나 12인설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요, 장성살이나 제왕지 다음에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성기, 내 인생의 어떤 전성기를 지난 모습입니다. 지난 모습. 그러니까 한참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어떤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여유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내가 일선은 아니잖아요. 그럼 물러나서 노련하게 좀 실속을 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이 연령대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50세 이후 정도가 되겠는데, 요즘 이제 50세 이후 정도 되면 정년퇴직도 하고 현역에서 물러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제 내가 한참 열심히 살던 그런 제왕지나 장성살의 시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때 되면은 어떤 연금이라든가, 그쵸? 근데 일단 노후를 즐기기 위한 좀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거를 추구하는 어떤 시기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지나 또는 반한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어떤 안정감과 그 다음에 오랜 경험에 따른, 그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제 경험에서 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반한살이 있으면 그런 어떤 느낌이 있겠구나. 어떤 제왕지나 이 장성, 12운성으로는 제왕지, 12인설로는
장성살의 다음 순서니까 일단은 무조건 그냥 좋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이 전성기를 지나서 내가 한참 이제 뭐 좌충우돌하던 시기는 아니고 조금 일선에서 물러나서 조금 뒷방 늙은이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이제 시기를 지나서 좀 즐기고 그쵸?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구나. 반환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따져보자면, 일단은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따져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장. 우리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말 안장. 쌀이다. 말 안장쌀. 반환쌀. 말 안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 안장이 없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편안함.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데 거기에 안장까지도 화려하다 그러면 내가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명예를 추구하든지 어떤 그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리고 출세의 인자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반환살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렵죠. 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우리가 유추해서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콩고물살이라고도 했는데 콩고물. 기본적으로 이 장성살 다음이니까 장수의 가장 큰 이제 업적은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장에서 전장터 싸움터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 있잖아요. 전리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보면 무슨 화려한 뭐 무기도 있고 그쵸? 뭐 장신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으로부터 내가 전리품을 하나하나 챙겨 갖고 오는 어떤 그런 재물 획득의 의미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로 따졌을 때 50세 이후 정도의 시기이다 보니 우리가 이제 실제로 50세 이후에 전부 다 연금이 되고 그 삶이 50세 이후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좀 내가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은 현실이긴 하죠.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추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50세 이후가 돼서 내가 어느 정도 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60세 또는 65세 이후에 어떤 연금 그쵸?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들어 놓는 것이 좋다. 반환살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제 반환살을 제대로 쓰려면 그래서 이 반환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에 있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경제적인 어떤 이 보장을 받는 보험이나 그쵸? 보험이나 연금을 준비해라. 해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일단 반환살이 있으신 분들은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반환살이 있으신 분들은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쵸 이 어떤 이 추구하는 마음이 상당히 이제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구두쇠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구두쇠기들도 있고 내 인생의 어떤 목표가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욕심이 많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반환살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삶에 있어서 어떤 인생의 목표나 중점을 재물에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편안함, 그렇죠? 높은 명예와 직위를 추구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높은 명예나 직위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재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말안장이라는 게 있죠. 말안장. 말안장에 영원히 앉아 있을 수가 있나요? 언젠간 내려와야 되고요. 말을 잘못하다가 또 내가 이걸 제대로 못 다루면 말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낙상한다는 거예요. 낙상. 낙상의 위험이 늘 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인생에 굴곡, 그 다음에 어떤 고생,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특히 언제 그러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그쵸?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말에서 떨어질 수 있다. 내가 권위나 높은 명예를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고, 그쵸? 없는 사람들을 내가 갑으로서 너무 을로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똑같은 위치에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마음을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배려하는 마음을 좀 써야 된다. 이건 이제 장성살도 그랬지만 반환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반환살은 12운성적으로 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쇠지라고 하는 것과 심리 상태나 그 다음에 힘의 왕세, 운동성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인생을 겁살, 제살, 천살, 뭐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도 당해보고 망신도 당해보고 내가 장성 꼭대기도 한번 올라가 봤고 이제는 내가 정상에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이제 노련함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치. 반환살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융통성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특히 임기응변에 탁월하다. 반환살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당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도 좀 원활할 수가 있어요. 원활할 수가 있다. 반환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세지나 반환살 있는 사람을 좀 능구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능구렁이 같다. 쉽게 얘기해서 능구렁이. 능구렁이는 뭐죠? 능구렁이 뱀인데 아주 능수능란하고 당황하지 않고 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눈치가 백단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든가 이런 게 12운성의 세지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2운성의 세지가 있는 사람들은 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이제 목표와 이제 마무리, 목표를 지나서 마무리를 가져가는 데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성살을 지나서 어떤 사회적인 내가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기관에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다고 하는 것은, 반환살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도 장성살 또는 반한살까지 있게 되면은요, 노련하게 끝까지 이렇게 쭉 사적인 것보다 그런 걸 이제 광직자로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 너무나 사람이 노련하고 경험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어떤 자만심, 자만과 허세, 그쵸? 욕심, 이런 것은 금물, 나를 다시 돌아봐라, 그쵸? 내가 처음부터 내가 반한살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 한 장에서 떨어져서, 그쵸, 다시 내가 꼬꾸라질 수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또 12신살이니까 기타 신살 중에 우리가 천울귀인이라고 있어요. 천울귀인. 귀인 중에 복성귀인, 뭐 월덕귀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천을귀인의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늘 조금 잘 해주거나 귀인이 되거나 수호천사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이 반한살이 있는 사람은요, 후천적인 금수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금수저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고 한 50대 정도 됐을 때 내가 인생의 안정감과 경제적인 부와 이런 거를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당히 괜찮은 신살이다. 이제 반한살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반한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반한살, 우리가 지지 중에 진술충미, 반한살은 진술충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반한살 뿐만 아니라 월화천반, 월화천반이 전부 다 진술충미죠. 월살, 화개살, 천살, 반한살, 월화천반. 여러분 입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반한살을 우리가 조금 잘 찾아야 되잖아. 일단 반한살의 의미를 대충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반한살을 삼합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겁니다. 쉽게 찾는 방법. 자, 반한살은 진술충미인데 쉽게 찾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반한살은 삼합의 내 아랫단계. 첫 번째는 의미적으로 내 아랫단계의 토다. 그쵸? 그 묘지, 내 아랫단계의 묘지나 고지의 글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일지나 연지 기준으로 이렇게 해, 묘, 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는 뭐죠? 지장화잖아. 그쵸?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고, 내 아랫단계. 그러니까 나는 봄이자, 목이자, 그런데 내 아랫단계는 나고요. 내 아랫단계, 하위단계죠. 아랫단계는 겁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겁년반.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쵸, 이 겁년 반은 내가 이미 한번 지나온 경험이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봄이 되려면 겨울을 다음에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한살이 해묘미라고 하면 일지나 연지가 해묘미다 그러면 반한살은 진토가 반한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인호술이다.
내가 인오술이면 검년반이죠. 내 아래 단계. 미토가 반환살이라는 겁니다. 미토가 반환살이다. 내가 사유축, 일진한 연지가 사유축이다고 하면 이 축토, 사유축의 아래 단계는 그쵸? 가을의 아래 단계는 여름이잖아. 여름 다음에 가을이니까. 그래서 검년반. 그래서 사유축일 때는 술토가 반환살이다. 신자진이면 내가 신자진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인데 일지나 연지가 신자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 축토가 반환살이라는 겁니다. 반환살.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내 위에 단계는 뭐죠? 망육천, 망신살, 육해살, 천살. 내 반대는 지장화의 반대, 복습한 의미에서 역제월, 역마살, 제살, 월살, 겁살. 내 아래 단계는 그쵸? 이게 위에 단계죠. 윗 단계. 윗 단계는 무조건 망육천이다. 그래서 진술충미,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전부 다 첫 번째는 이 반환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신자진이다. 일지나 월지가. 그러면 내 아래 단계가 뭐죠? 사유축이라고 했죠. 사유축, 축토고 해묘입니다. 해묘미면은 해묘미 아래 단계는 목이니까 아래 단계 신자진이 되는 거죠. 진토가 반환살이구나. 인호술이다. 자, 인호술이면 인호술이 아래 단계는 해묘미. 미토가 반환살이구나. 사유축이면 내 일지나 연지가 사유축이면 사유축의 아래 단계는 인호술이죠. 삼합으로. 그러니까 12신살은 삼합의 논리만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진미술, 진술충미가 이제 그 반환살, 진술충미가 전부 다 반환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합의 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삼합의 논리에서 내가 이미 겪은 어떤 경험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사주에 있어서 이 반환살이든 뭐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일어나는 어떤 가정적인 일이라든가 내 개인적인 어떤 모습보다는요, 삼합은 어떤 거죠? 일, 직업,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인간 관계, 그리고 일이나 직업에 관련된 어떤 변동을 볼 때 이제 특히 이제 이 11신사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삼합의 아래 단계 토다라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요, 쉽게 찾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장성살의 다음 글자다.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할 때 제가 첫 번째 했던 그쵸? 이 장성살의 다음 글자가 반환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제 보려면, 자, 이 장성살을 찾아봅니다. 장성살. 그러면 신자진의 장성살은 자니까 자의 다음 글자가 뭐죠? 해자 축이잖아. 축. 그러니까 축토가 장성살이구나. 두 번째, 묘. 해묘미의 묘 다음에 다음 글자는 뭐죠? 이게 장성살이니까 묘진이잖아요. 진. 진이 장성살이구나. 인호술이면
4, 5, 미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름 화가 4, 5, 미니까 미토가 인호 쓸 때는 미토가 반환살이구나. 그쵸? 미토가 반환살 맞고 사유축일 때는 유 다음에는 신유술 가을에 술이니까 술토가 장성살 다음이니까 진술축미가 요렇게 다음 글자구나. 이게 전부 다 반환살이구나. 반환살 찾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제가 지금 12진살 하면서 삼합의 의미 쉽게 찾는 법을 말씀드리는데, 반환살 같은 경우는 물론 삼합의 내 아랫 단계의 토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좋고요. 쉬운 것은 장성살 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삼합의 자묘 오유의 다음 글자의 토니까 그 다음 글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쉽게 이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술충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술충미. 자, 이것은 물론 월살이나 화개살이나 천살이나 반환살이 전부 다 진술충미였던 모습이 있는데, 자, 진술충미 같은 경우는 특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겉모습은 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합이나 방합의 의미를 보면은 이게 토 외에 다른 두 가지 오행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축도 같은 경우는 토긴 토인데 이 토 안에는 어떤 게 있죠? 저 삼합으로 보면 사유축에 금에 묘지가 되고요. 해자축, 그쵸, 겨울에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수를 모두 품고 있다는 거예요. 토, 금, 수를. 자, 진토 같은 경우는 신자진, 수의 묘지도 있고요. 인묘진, 봄의 목의 고지의 어떤 모습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수하고 목을 갖고 있어. 토 플러스 해가지고. 미토 같은 경우는 해묘미, 그러니까 목의 삼합에 묘지면서 사오미, 화의 방합의 모습을 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토지만. 술 같은 경우는 인호술, 삼합의 화에 묘지면서 신유술, 금의 가을의 끝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술충미, 특히 반환살 같은 경우는 정체, 넌 정체가 뭐니? 속을 잘 알 수가 없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보통 세 가지 오행을 다 진술충미는 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혜. 그쵸? 왜냐면 내가 본 모습을 잘 안 내보내는 모습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그 다음에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글자다. 그리고 자기만의 고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 내 주변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술토 같은 경우는 화로 바뀔 수도 있고요, 금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응변적인 내 모습을 쉽게 바뀌는 임기응변적인 모습도 갖추고 있는 게 진술충미, 월화천반, 거기에 또 반환살도 포함이 되니까 이런 의미도 여러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반환살에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삼합적인, 그 다음에 논리에서의 어떤 삼합 내 아랫 단계의 토다, 그리고 장성살 다음 글자가 반환살이다, 쉽게 찾는 법까지 말씀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그 실전 풀이에 대해서 한번 또 반환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